요번에 그림 주제는 푸른 청춘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림을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는데 푸른 청춘이라는 주제가 사실 이분의 어떤 그 삶을 갖고 제가 주제를 잡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1990년대 초반에 그때만 해도 뭐 잘 아시겠지만 80년, 90년대에 부산 같은 경우는 사상이나 이쪽에 아주 조그마한 공장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쪽으로 와서 노동을 하고 일을 많이 했더랬죠. 여기 건미경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원래 고향은 전라도 쪽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가전공업 같은 공장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80년, 90년대라는 게 우리나라는 뭐 노동 현장이 되게 열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동조합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때 당시 열심히 노동을 했던 노동자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면서 많이 시달렸죠. 대표적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분이 살아있으면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 연배일 겁니다. 여자들을 공순이라 그러고 남자들을 곰돌이라 그러고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게 좀 처참하게 이렇게 노동 현장 자체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일정하게 사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좀 이렇게 커지고 노동 현장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현장에 있다 보니 너무 열악한 거에 대해서 그때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도 좀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테일러 여사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그때도 거의 크게 환경적으로 바뀐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분도 고민을 하다가 몸을 던집니다. 어쨌든 옥상에 올라가서 공장의 옥상에 올라가서 몸을 던지죠. 그리고 자기가 왼쪽 팔에다가 유서를 씁니다. 혹시 유서가 이렇게 없어질까 싶어서 왼쪽 팔에다가 유서를 쓰고 몸을 던져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왼쪽 팔에 유서를 보면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싶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고 금미경이다라는 유서를 쓰고 이제 이렇게 가셨던 분인데 저도 사실 요번에 개인전을 하면서 가장 고민거리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이 시대에 정말 80년, 90년대에 어떻게 일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을 이 시대에 내가 이걸 그린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었고 또 그게 어쨌든 한 몇 달 계속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의 부채 같은 게 있었죠. 사실 이게 제가 2007년도에 이런 그림 한 석점을 그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석점을 그리는데 왜 그랬는지 다 미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업실 한 번씩 이렇게 그림을 정리하다 보면 자꾸 이 그림이 자꾸 한 번씩 툭툭 밟혔어요, 그게. 그래서 원래 원작은 좀 이것보다 좀 적은 거지만,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묶고 나기는 좀 그렇고, 더 늦기 전에, 딴 작업을 완성을 시켜서, 평가는 대중들이 하는 것들이니까, 시대하고 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대중들한테 평가를 받고 한번, 빛을 보이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는 것들도 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부채들도 좀 털어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그림을 두 번 다시 그릴 것도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도 보면 2007년 제작, 그 다음에 2022년 복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물감도 일반 서양한 물감은 아닙니다. 제가 전공이 서양인데, 분체 물감이 되게 좀 고급스럽죠. 그 물감을 사서 이분 사이에 목단꽃이 둘러싸여 있는 목단꽃에 이분의 금비경 열사를 엮고 나머지는 목단꽃에 화려하게 장식을 했죠. 그리고 목단꽃 밑에는 반딧불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4월달, 5월달 되면 목단꽃이 확 망대라고 피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른데 저는 옛날부터 목단꽃을 보면 꼭 누님 같은 느낌을 항상 가졌어요. 누님이나 어머니 같은 느낌. 항상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 그림의 전체를 면이라고 깔고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가정이었습니다. 이게 뭐
스케치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분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담고 이렇게 완성을 했죠. 그 나머지 그림들은 또 제가 항상 그 그림을 그릴 때 생각했던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작업을 했고요. 특히 요즘 뭐 온난화 문제 이런 거 심각하죠. 뭐 불이 안 났다면 뭐 심각할 정도로 불이 나기 시작한다든지 또 저 앞에 있는 저런 그림들은 그 명상을 하는 장면들인데 그 뒤에 또 풍경은 우리의 부산의 바로 옆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사실 뜬금없는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거의 이제 폐물이 됐는데 저것들 어떤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또다시 저거를 가동을 하겠다고 지금 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던데 되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지금 뭐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그거는 뭐 막을 수도 없는 것들이고 아주 옛날에 1990 몇 년도 그 체르노빌 이런 것도 아주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뭐 기형아가 오고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 조금 우리 바로 주변에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서정적으로 저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 그림들은 제가 저쪽 편에 있는 그림들은 주로 답사를 다녔던 그림을 좀 묶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개성, 지금 북한이죠. 개성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개성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려도업지 500년이죠. 거기에 가서, 대표적으로 저 박영폭포가 되게 보고 싶었어요. 우리, 제 작업실에 보면 아주 오래 전에, 조선 후기의 사실적인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학고제에서 출판한 책인데, 그 책의 끝부분에 보면은 박영폭포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겸재정선 선생이 말년에 그렸던 그림인데, 제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에 이런 폭포가 있나 도대체? 도대체 이런 폭포가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뭐, 2008년도에 개성에 갈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개성에 갔죠. 가서 박영폭포를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겸재정선이 정말 천재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보는 거는 엄청난 감동을 주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겸재정선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폭포 자체도 아주 우렁차고 힘도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박영폭포는 그 시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살았던 황진이가 거기서 양반들 데리고 와서 희낙거리면서 술을 한잔 탁 거하게 먹고 그 방법 안쪽에 보면 용바위로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술이 좀 취해가지고 황진이가 머리를 싹 풀어서 그 머리 푼 걸 갖고 먹을 싹 담가 거기다 저 박영폭포라는 시를 싹 쓰지요. 그게 실제로 가보니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폭포가 좋고 이런 어떤 것들인데 하여튼 그것들 현장에서 가서 실제로 제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림 그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사실 저기 한 15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걸 저도 화첩을 좀 그려놨던 걸 요번에 몇 점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선보이게 됐고 그 옆에 뭐 숭양성원이라든지 선죽교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정몽주 그게 이방원의 측근들한테 철퇴를 맞고 죽었던 것 다리가 실제로 그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가서 확인하고 그 스케치했던 것들을 요번에 이제 제대로 완성을 했어요. 이제 대중들한테 보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특히 뭐 다른 그림도 있지만 특히 그 개성문화유산 답사에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정치적 논리 이런 걸 떠나서 북쪽에 있는 어떤 문화유산들도 많이 흩어져 있고 많이 파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쪽 남쪽에 있는 제가 답사를 해보면 많이 부사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워낙 외세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뭐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개성에 가니까 거기에 고려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뭐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건데 거기 앞뜰에 뒷뜰에 막 저런 것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던데 좀 가슴 아프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는 않고 어쨌든 6.25 때 특히 6.25 때 많이 부서졌다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유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야 북한이나 남한이나 뭐 그건 다를 건 없구나. 역시 문화는 어쨌든 약한 나라들은 항상 침입을 당하다 보니 문화유산도 제대로 이렇게 올곧게 돼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작가로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 그림에 좀 읽혔으면 좋겠고, 또 그걸 좀 의도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